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화학 유틸리티 부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2년 연속 선정되셨습니다. 오늘은 윤재성 애널리스트와 함께 화학업종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화학업종 그러면 상당히 좀 다양하잖아요. 주로 커버하는 기업들이 어떤 데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업체들은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업체들이 이제 좀 큰 업체들이고요. 네. 그 이외에도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DL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뭐 화학 산업 자체가 워낙 다양하니까 네. 커버하는 종목들도 꽤 많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화학 제품들 그건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제품들이 많아서요. 예. 이걸 다 알기는 되게 힘듭니다. 음. 예, 뭐 사실 메인 제품들 위주로 저희가 예. 시장 분석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비중 자체 큰 제품들 위주로 저희가 예. 좀, 많이 보고 그게 이제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죠. 음. 사실 비중 자체가 너무 적은 품목들은 사실 주가의 트리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예. 이 화학업종 실적도 사실 이 원자재 가격 강세에 상당히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올해 해가지고 상당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너무 힘든 음. 상황은 맞고요. 예.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원가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유가도 그렇고 음. 천연가스도 그렇고 많이 상승한 상황이죠.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당연히 원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선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예. 컨테이너선 운임이 올라가면서 운임비 상승 효과도 좀 있었다라고 그것도 보시면 될 것 있고요. 같고요. 예. 그래서 원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죠. 예, 금리 급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공급입니다. 공급 네.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20년부터 대규모 증설들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3년 동안 증설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증설이 일부 중국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물량들이 업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증설이 될까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이 좀 심한 상태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업체들의 가동률이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럼 80%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수요가 안 좋아서 가동률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도 심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네. 2021년 같은 경우는 화학업체들이 실적을 거의 사상 최대 실적에 가까운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화학업체들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화학업종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도 좀 상당히 좀 어렵게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수요나 공급 쪽 다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경기가 돌아설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에 달려 있겠죠. 근데 최근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들 감안해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에서 좀 돌아서는 건 좀 어려워 보이긴 하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이게 시황이 형성이 되려면 수출 수요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 수출 수요는 대부분 또 미국과 유럽이고, 근데 미국은 또 긴축을 계속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긴축 플러스 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확인해야 될 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시그널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결국 가장 필요한 저희가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은 그게 중요해 보이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각국이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을 네. 펴면서 상당히 화학 기업들의 장기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화학 산업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는 좀 네.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예. 석유 제품에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석유 제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휘발유죠. 음. 휘발유는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 음. 거니까 그 휘발유 수요라든지 혹은 뭐 디젤에 대한 수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조금 어두워 보일 수는 있어요. 음. 근데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면 이 원유에서 생산된 화학 제품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 같은 제품들인데 네. 이런 제품들은 사실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요즘에 개발은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곡물 기반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음.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혹은 리사이클링 기술도 개발이 되고 음.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높지가 않고요. 음. 그리고 사실 지금 곡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곡물 가격도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근데 예. 이 곡물을 만들려면 비료가 필요한데 음. 비료는 또 뭘로 만드냐면 음. 가스와 석탄으로 만듭니다. 음. 가스 석탄은 너무 비싼 음. 상황이죠. 가스 석탄이 없어서 지금 비료가 없어요. 음. 비료가 없으면 곡물을 생산할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곡물 기반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아직은 많이 음. 올라온 게 아니고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았고 곡물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 혹은 음.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음. 향후 20년 동안은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석유화학은 GDP 증가율만큼은 계속 음. 올라간다라고 음. 보고 있고요. GDP가 역성장할 거냐라고 보면 뭐 매년 역성장하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GDP는 항상 뭐 경제는 계속 웬만하면 성장을 하죠. 예. 성장하니까요. GDP만큼의 석유화학 수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물론 다른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수요 성장의 속도는 느릴 수는 있겠죠. 네. GDP만큼 늘어난다고 하면 2, 3% 정도 수요일 텐데요. 음. 그 정도의 수요는 꾸준히 창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인도 같은 지역들이죠. 네. 인도 같은 지역들은 인당 GDP도 낮고요. 음. 인당 석유화학 제품 사용량도 낮은데 음. 인도 같은 지역들이 이제 뭐 경제적인 붐이 일어난다고 하면 음. 거기서 사용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2010년도에 봤던 중국의 그림인 거죠. 음. 중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인당 사용량이 막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번 석유화학 수요가 레벨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 산업은 둔화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SOL의 투자 사례를 보다 알 수 있어요. SOL이 지난주인가요? 음. 9조 원을 투자를 해서 석유화학 설비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음. 그게 왜 그러냐면 휘발유 수요는 줄어들 것 같은데 음. 석유화학 수요는 줄어들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이쪽을 줄이고 석유화학 설비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네. 사우디와 사우디 아람코와 SOL이 바라보는 음. 중장기적인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석유화학 기업들이 장기적인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잖아요. 예. 뭐 맞습니다. 그런 거 한 것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일단 태양광 쪽으로 좀 네,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태양광 쪽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는 연간 2, 3% 네. 성장을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많게는 20% 음. 성장하는 쪽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뭐 30%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성장 속도 자체가 워낙 빠르니까 태양광 쪽으로 예. 진출을 하는 것 같고 음.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예. 이제 태양광 쪽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OCI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르면 음. 어쨌든 영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할 때 네. 제품을 만들 때 음. 보조금을 지불해 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태양광 설비 설치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도 그걸 겨냥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다가 설비를 짓겠다라고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국산, 특히나 음. 신장산 제품에 대해서 네.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 음.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오지 마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틈을 한국 업체들이 지금 비집고 들어간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미국 내에서 MS가 조금씩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미국 내에서 캐파를 더 늘릴 거고요. 음. 그리고 그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
이런 부분들까지 수직 계열을 쭉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희가 이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자체 1위는 이제 중국인데,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갈등 그 국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뭐 맞습니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예, 얘기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이 밖에 이제 화학 기업들 보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진출하는 데 많잖아요. 뭐 네, 배터리 소재도 있고, 뭐 네, 리사이클 하겠다, 뭐 바이오 플라스틱 뭐 하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예. 바이오 플라스틱은 대부분의 화학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아마 그 배터리 음. 쪽이 최근 들어서 눈에 띄죠. 네. LG 화학이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롯데케미칼도 얼마 전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음.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 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G 화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핵심 제품인 양극재를 음.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사실 LG화학이 4조 원을 들여서 음. 미국에다가 양극재 공장을 12만 톤 규모로 짓겠다고 했어요. 네. 지금 LG화학의 양극재 규모가 대략 한 8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음. 그러면 미국이 짓겠다고 하는 건 12만 톤이니까 더 거의 크네요. 두 배가 예. 늘어나는 거고, 사실 추가적으로 더 증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캐파보다 LG화학의 양극재 캐파는 한 4배 가량은 늘어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부분은 미국과 같은 그 현지 음. 생산 IRA 법안 때문인 것 같아요. 네. IRA 법안 때문에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는 방법들을 지금 음.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A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뭐 생산되거나 뭐 미국하고 FTA 뭐 맺은 체결되어 국가들 뭐 있어야지만, 이런 데서 생산하는 거를 이제 네, 우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또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의 IRA 법안에 발맞춰서 가고 있는 기업들이 방금 음. 말씀드렸던 뭐 LG 화학이라든지 네. 그 하나솔루션 같은 음. 업체들이고요.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배터리 소재 사업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예요. 올해 예. 6월 달에 음. 설립을 했고요. 그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전해액이라든지 음. 알루미늄 박, 음. 동박 같은 비즈니스를 다 그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네. 형성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에 진출을 하잖아요. 음. 그런 업체들이 협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아마 롯데케미칼도 미국에다 법인을 짓고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화학업종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화학업종 투자 아이디어하고 토픽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에너지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체들 중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 개별 업체 중에서 이 사업적인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을 골라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를 하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네. 태양광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일 것 음. 같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순수한 화학 업체였다가 네.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업황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회사 자체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개 업체들을 토픽으로 제시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모시고 화학 업종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학 업체들이 2022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겪었지만 그래도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미국 쪽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해출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